나는 매일 책 읽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책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에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려는 마음을 먹어도 누가 강제로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큽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나는 나에게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랬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하자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루에 한 소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또 성공이 나갔습니다. 성공해 나가니까 행복했습니다. 소제목 읽기가 익숙해지니 이제 책은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평일 중 4일 운동하기였습니다. 운동은 정말 습관으로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쉬고 오면 살만 하면 되니까 오늘 습관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운동복을 챙겨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도착하면 집에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에 도착하기에 성공했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하니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목표는 매일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공하니 행복했습니다. 나는 매일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맛보니 자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과거 재수를 했었습니다. 재수와 군대 정년 후 30도 했습니다. 그때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괴로웠고 아마 방법을 알아가면 매일 성공했었다면 나도 행복한 마음에 공부했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기나긴 천안을 헤매는 것 같았고 아픔 보이지 않았는데 천을 끊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재수 때는 모든 것 행복 뒤를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지폰으로 바꾸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지폰으로 하지 못하는 저는 페이스북은 생각도 나지 않게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1년 넘게 나의 행복을 미루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책같이 보는 것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혼자 공부하면서 더 외로웠습니다. 주변에는 공부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나도 의지를 다지긴 했습니다. 공부는 외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1년 공부를 외롭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결국 지칩니다. 목표가 없는 공부는 더 지치게 했습니다. 나는 외부에서 꾸준히 동기부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들으면 매일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동기부여를 받지 않는 나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행복한데 실패했으나 결국 최종 시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을 보고 나선 만났습니다. 그렇게 모두 행복을 뒤도 미뤄졌습니다. 저도 믿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한중을 감사합니다. 바구니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준 뒤에 그 바구니에 있고는 원숭이 손만 들어갈 정도로 닿게 만듭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빼는 순간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에 잡은 바나나가 커서 바구니 밖으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에 붙잡은 바나나를 놓아줄 때 비로소는 원숭이는 자유가 됩니다. 반면에 손에 붙잡은 바나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원숭이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숭이는 당장 먹지 못하는 바나나를 순간 잡고 있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우리도 미래의 행복을 잡으려는 거고 지금 당장 행복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원인처럼 당장 이루지 못하는 목표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직장인들은 행복을 주말로 미뤄줍니다. 5일을 일간 일하고 2일은 행복합니다. 주말이 지나면 또 주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일의 행복을 위해 5일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말을 위해 매일 희생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평일에도 성공하다 보니 행복해졌습니다. 주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이 설립니다. 매일 아침은 내가 성장하니까 종일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말을 기다리지 말고 평일에도 소소한 일 경험거리를 찾아봅시다. 그렇게 3일 성공해서 행복해 봅시다. 매일 행복하다 보면 행복이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도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더는 행복을 뒤로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떤 목표를 세우든 우리는 괜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매일 성공합니다. 이제는 생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모금 숙이고 마음먹어서 그렇게 나는 매일 소주먹 한 개씩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성공해서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몸을 풀기 뒤에 오늘 희생하고 생각하는 걸 맙시다. 너무 몸을 풀기 위해서 오늘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성공 사이는 결국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당신입니다. 이토록 행복이 쉬워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모든 공지지 사항이나 급식 시간표는 프린트물로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 모두만 해서 현관편으로 식단표에 맞은 음식의 동그라미 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단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행복한 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강제로 9시까지 남아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야자가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채 매일 9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첫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시험 보는 날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야자가 없으니까 시험은 3일에 걸쳐서 치러졌습니다. 3일간의 행복은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5월이 되었습니다. 야자는 저녁을 먹고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주에는 수영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저녁까지 공사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저녁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오늘 야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복도반 끝에 학생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복도로 뛰어났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배꼽을 잡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야자가 없는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내내 행복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소녀시대만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소시 영상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학교 사이에 시간 쓸 때도 소시문과 적용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는 장래 희망도 바뀌었습니다. 수시 마니너즈가 되고 싶어 대학교 진학학과도 바꿨습니다. 시험 전날 소시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거기에 설계에 매일 공부를 다 해놨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 끝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음날 시험 보는데 친구 100점이었어요. 역시 반 1점을 잘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다 했구나. 친구는 본인의 행복한
장기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친구 보면서 행복을 얻으면 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나 라고 말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무엇이 행복일까요? 요즘 직장인들 다니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직장인들은 학생들과 같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휴일 나다웃이 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휴일 같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휴일이 아침에는 시작되면 눈을 뜨게 됩니다. 직장인들 모두에게 휴일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나는 직장인 친구에게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배달의 민족과 음식을 시킨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행복이 쉽게 얻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학교 식당에서 친구는 그러니까 운동방법을 알려줘서 매일 날 다니면서 하지만 나는 성격을 비웠습니다. 성격이 있다는 말을 하는 친구는 친구가 운동하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했더니 왜냐면 운동할 때 마음껏 땀을 흘려도 눈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 친구는 와서는 같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운동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채용 공고가 떠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준비해서 입사 시험에 붙었습니다. 친구는 기숙사 배정을 받았습니다. 친구와 나는 같은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친구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일에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지만 주말은 치팅데이입니다. 치팅데이는 식단 조절 중 부족했던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 일주에서 2주에 한번 먹고 싶었던 음식 먹는 날이다 말입니다. 나는 요즘 주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진정한 치팅데이에 의미있게 되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은 우리가 치팅데이를 잘못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수화물만 마음껏 먹는 날라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감자, 고구마 같은 다이어트 식품을 통해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마음껏 섭취하는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껏 싶은 걸 다 먹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피트니스 대회에 입상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회식만 하고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주에 2-3회 회식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친구가 술을 좋아해서 회식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술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하지만 회식이 힘든 것도 회식하느라 운동을 못하는 날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만 먹고 오면 내 방에 들어와서 한탄을 놀아놨습니다. 왜 운동할 시간을 주지 않냐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회식은 행복을 앗아가는 행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한두 달 동안 우울한 표정으로 생활했습니다. 무단 회사에서 밝은 친구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친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어서인지 궁금했습니다. 친구는 회사에서 마음을 먹고 잘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요? 이 부처상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 이해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